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이번에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까요? PSG는 오는 8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챔스 4강 2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에서 0대1로 패배한 PSG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1차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PSG는 이날 킬리안 음바페가 존재감이 전혀 없을 정도로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은 후반 20분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빼고 무한이를 투입한 걸 제외하면 전혀 공격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강인도 경기만 보다가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2차전에서 PSG로서는 반드시 득점이 필요하기에 공격적으로 최상의 조합을 찾아야만 합니다. 엘리케 감독이 꺼낼 비밀병기로 지목된 선수가 바로 이강인으로 주목받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의 유혹, 곤살로 하무스의 경기력은 PSG와 도르트문트의 2차전을 뒤집을 수 있는 선택지다. 엘리케 감독은 1차전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승리 정신을 팀에 불어넣고자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강인이 엘리케 감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며 이강인이 2차전에 PSG를 구할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지난 1차전에서 PSG 선수들의 정신력이 아쉬웠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강인을 언급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선수단은 헌신, 즉 승리하려는 정신력이 부족했다. 그는 더 정신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강인의 플레이가 코칭 스태프의 칭찬을 받고 있다. 이강인의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신력과 모습은 코칭 스태프들에게 호평을 받는 중이다. 수비하는 능력도 파비앙 루이즈보다도 더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르파르지앵은 엘리케 감독은 아직 선발 라인업을 결정하지 않았다. 1차전 패배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결정할 예정이다. 리카가 부상을 당해 일자리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수비수 교체만이 유일한 변화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1차전과 달리 팀의 승리 정신을 심어주려고 한다. 이강인과 하무스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강인과 하무스는 준결승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옵션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PSG가 득점을 필요로 할 때마다 등장하는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툴루즈와의 트로페 대 샹피용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하면서 PSG에 첫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나온 득점으로 PSG의 프랑스 리그앙 우승도 확정됐습니다. 이번 시즌 PSG에서 도르트문트전만큼 득점과 승리가 필요한 경기는 없었습니다. PSG의 구단 역사상 두 번째 UCL 결승전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엘리케 감독이 1차전과는 다르게 이강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PSG를 UCL 결승으로 이끈다면 박지성, 손흥민에 이어 UCL 결승전에 도달한 세 번째 한국인이 됩니다. PSG의 UCL 결승행이 확정되면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코리안 더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한판 승부를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음바페는 6일 프랑스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UCL 결승 진출을 향한 확신을 나타내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우린 압박감이 있지만 선수단은 매우 침착하다며 자신감이 있다. 한 골 차를 극복하고 결승에 진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PSG는 UCL 8강에서도 멋진 드라마를 썼던 기분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강호 바르셀로를 상대로 1차전을 2대3으로 패했던 PSG는 8강 2차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합계 스코어 6대4로 바르사를 눌렀습니다. 음바페는 도르트문트와의 경기가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넌 이겨내야 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우린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FP는 음바페의 발언을 전한 뒤 올여름 클럽을 떠날 것이 확실시되는 그가 유럽 무대에서 가장 큰 트로피를 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음바페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통계 매체 스코어 90에 따르면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과의 4강 대결에서 결승 진출팀은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69%대 31%로 압도적인 차이인데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확률은 레알이 39%, 파리가 27%, 뮌헨이 25%, 돌문이 9%입니다. 그러나 말 그래도 확률이고 이전 확률에서는 맨시티가 가장 높은 확률이었고 아스날도 뮌헨을 이길 확률이 높았으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참고만 할 뿐인데요. 4강에서 반드시 돌문 잡고 결승에서 레알 잡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음바페의 파리에서의 라스트 댄스와 이강인 첫 시즌 챔스 우승은 너무나 환상적인 시나리오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끝까지 이강인 선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호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품목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1군 데뷔시키고 꽃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망, 디아비 등이 다 이적 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에머리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이라 더욱 엄청난 애정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서정원 스트라스부르, 이상윤 로리앙, 안정환 강진욱, 어경준 이상 메스, 박주영 모나코, 남태희 발랑시엔, 정조국 오세르 권창훈 디종, 석현준 트루아, 황의조 보르도, 윤일록 몽펠리에 등에 이어 13번째로 프랑스 무대를 밟은 이강인은 PSG 이적 첫 시즌 한국인으로 처음 리그앙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가능성이 거의 확정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것 자체가 대박인 것이며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임대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나 파리 생제르맹은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리빌딩에 착수한 것이었으며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총애를 받으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고 결국 3년 만에 챔스 4강 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랑을 넘어 차세대 월클로 나아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6세 때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천재의 탄생을 알렸고 그는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 1군 데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U20 월드컵 최우수 선수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23세 한국 최연소로 유럽 5대 리그 우승을 경험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제 최연소로 비기업까지 든다면 정말로 전무후무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